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판때기를 봤어요. 네. 금리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 국제 정세, 지금 시장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섹터가 그나마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네, 여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상승이라는 요인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지금 미중 간의 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딜 봐야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번에 주도 업종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제페토. 제페토라고? 제페토 아니고요. 네.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내수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거 보면,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판때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될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다. 약간 의외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황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금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네. 우선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네. 성장주들 중에서도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성장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즉, 요 근래에 금리 상승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섹터예요. 그래서 주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대부분 종목들이 너덜너덜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터질 것도 없어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 가장 자유로운 섹터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나요? 우리가 종식되지 않았어요. 안 됐죠. 네. 아직 코로나는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얘기하시니까 지금 졸다가 확 깨진대잖아요. 우리 패밀리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시장 상황에서 어디 봐야 되냐 그러면 뭐 화학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철강주 봐야 네, 됩니다. 네, 유통, 백화점 네. 봐야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시장은 되게 한 박자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박자 빨리 생각을 해서 역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상승이라는 요인이 더 이상 시장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요. 그러면 금리 상승에 의해서 가장 타격을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금리 상승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는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가 또 제약바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제약바이오 살 수 없잖아요.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저희가 또.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분야가 많으니까요. 제약바이오도. 명색이 저희가 한국증권TV 채널인데 저도 이제 나와서 아무거나 송파동 블로그가 아무거나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도 코로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을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업종 종목은 백신과 관련된 위탁 생산을 하는 CMO 업체를 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굉장히 싸요. 싸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고 우리가 잘 담아서 수익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필두로 뭐 아스트라제네카, 존스앤존스, 지금 뭐 노바백스까지 코로나 백신들이 유효한 효능을 입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백신 메이커별 긴급 사용 국가수 현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59개국에서 지금 허가가 나왔는데, 아마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거고, 파이자, 모더나, 그 밖에 뭐 시노팜 도 있고, J&J, 존스앤존스까지 이렇게 많은 많은 백신들이 계속적으로 긴급 사용을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백신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우리가 관심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바백스랑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생산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종목도 상당히 백신 CMO 사업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업체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탁 까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까세요. 공개하십시오. 네. 제가 지금 블로그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신하면 SK케미칼하고 대표적으로 녹십자잖아요. 좀 엄청 헤매고 괴롭거든요. SK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죠? 녹십자도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녹십자 뭐 케미칼보다는 조금 흐름이 낫네요. 반등이 올라오는데 녹십자를 주목해서 보자고 하시는 오늘 아주 쇼킹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죠. 그러면 일단 녹십자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큰 폭의 이익 성장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우선 녹십자가 작년 10월에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이라는 단체하고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단체가 뭐냐면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관이 이제 기부를 받아서 여러 이제 질병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 그러니까 기부를 했던 국가들한테 우선적으로 백신도 주고 이런 기관인데 모더나가 이제 이 기관에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백신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과 녹십자는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5억 도주 이제 물량을 2021년 올해죠.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 15개월간 위탁 생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녹십자가 작년에 충북 청원군 오창에 연간 10억 도주 규모의 위탁 생산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백신 개발이 많아질수록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CMO 역량을 갖춘 회사가 지금 굉장히 드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백신은 개발하겠다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막상 생산할 수 있는 CMO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캐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마찰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 CMO 업체들 다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들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백신을 중국 업체한테 맡겼어요. 불안하죠. 근데 중국이 수출 제한을 딱 걸어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지금 CMO 업체들 선정을 할 때 중국 업체들은 다 배제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글로벌 CMO 역량을 갖춘 회사들이 부족한데 거기에 이제 중국의 업체들까지 배제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CMO의 그 역량을 갖춘 회사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1도주당 이게 1도주당 거는 이제 한 번 맞는 분량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약 $1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10, 1도주당.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1에서 한 $3 정도, $10의 매출이 생기고 영업이익은 한 $1에서 한 $3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뭐 OP 마진이 한 30% 가까이 되는 거죠. 상당히 좋은 뭐 그런 건데 이번에 완공한 녹십자의 캐파 규모가 제가 몇억 도주라고 했죠? 10억 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10억 도주.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1도주당 매출이 $10씩 발생을 해요. 근데 녹십자가 이번에 생산을 완공한 규모가 10억 도주예요. 그러면 이게 풀 캐파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한 12조. 그 정도 되는 거죠. 10조, 12조. 영업이익은 한 1조에서 한 3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녹십자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 중반대입니다. 4조 원 중반대밖에 되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회사들 밸류에이션 몇 배 주죠? 제약바이오 회사들? 한 50배는 받지 않나요? 그렇죠. 50배. 네. 많게는 100배, 뭐 200배 가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주는 회사들도 많죠. 수두룩한데 CMO 생산 능력으로 영업이익을 한 1조 가까이 벌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다. 이 회사 밸류에이션 몇 배 줘야 되나요? 몇 배 줄까요? 글쎄요. 10배 주면 시가총액이 10조고요. 네. 20배 주면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아까 50배, 100배 네. 주는 회사도 많다 했잖아요. 50배 주면 50조예요. 제가 녹십자의 시가총액 몇 조라고 말씀드렸죠? 40조 중반? 4조. 4조? 40조가 아니라? 4조 중반. 4조 중반.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에이, 캐파만 그러면 뭐해? 실제로 수주를 줘야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야지. 그럼 공장만 지어놓고 수주가 안 나오면 뭐 말짱 도루묵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추가 생산 계약 분명히 나옵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CMO 위탁 생산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해요. 앞서 말씀드린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녹십자의 위탁 생산 능력은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염병 그 혁신 연합이라는 그 단체 그곳에서 위탁 생산을 맡긴 데가 전 세계에서 2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2군데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녹십자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게 한 번 맞고 땡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어쩌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서 중화항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백신이 나와가지고 한 번 맞으면 중화항체가 평생 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백신들을 본다라고 하면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독감 백신은 그에 계속 그렇죠. 새로운 거 맞잖아요. 예. 예. 우리가 독감 백신 1년에 한 번씩 계속 맞듯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즉, 이 실적이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거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실적이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십자 지금부터는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옛날에는 SK 케미칼이었는데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으니까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생산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상장하면서 노이즈나 고평가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녹십자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거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기관 쪽에서 이제 락업 물량도 있는 거고 VC에도 이제 투자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몇 조 정도 하려나? 10조 정도 하려나요?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한다라고 하면 녹십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조 중반, 4조 초반 그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캐파 규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녹십자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더 큽니다. 캐파 규모가. 캐파 규모는 더 큰데 시가총액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녹십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10조 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돈이 무한대로 있어서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CMO 업체 저희가 필히 봐야 됩니다. 지금 필히 봐야 되고 필히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녹십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녹십자를 보자. 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지금 4조 한 3천억 되는데 러플리 아까 그러면 10조 본다? 그러면 더블 가야 되는데? 10조 가면요. 네. 10조 가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조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일단 어느 정도 설정하고 가야 돼요. 첫 번째 녹십자가 이게 주가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 거냐면 모더나하고 직접 계약이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 중에 가장 효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는 화이자랑 모더나께 지금까지는 가장 효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모더나하고 직접적으로 위탁 계약이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아마 녹십자가 여기서 레벨업이 한번 될 겁니다. 두 번째, 모더나 외적으로 추가적인 백신 업체들과 위탁 생산 계약이 맺어진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모멘텀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0억도주의 그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실적이 꽂히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바로 됩니다. 올해 녹십자가 얼마를 벌겠구나. 그러면 바로 기관 애들 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증권TV 대략 어느 정도 좀 단계별로 좀 목표까지 좀 설정하고 가면 돼요. 단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리서치 애널들이 목표가를 제시한 거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 원 후반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50만 원 후반대. 그거는 이제 모더나의 그런 계약만 가지고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녹십자가 모더나 외적으로도 다른 백신의 생산 업체들과 접촉이 계속적으로 활발한 걸로 봐서는 1차적으로 봤을 때 그냥 50만 원 후반대 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2차적은 더 높은 가격대까지 갈수 단계적으로 보시라고 그랬더니 막 50만 원 후반대 세게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뭐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보수적으로 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50만 원 후반대가 오늘 종가 36만 5천 원인데 확실히 보면 특히 뭐 케미칼은 이미 사실 떼냈으니까 좀 다른데 케미칼하고는 흐름이 다르고요. 반등이 왔고 1차적으로 보이는 게 뭐 한 전고점 회복하면 45만 원, 전고점이 한 53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동일의 아버지가 DI 동일도 뭐 이 약세는 잘 갑니다. 동일의 아버지가 이제 또 녹십자를 한 명 또 자식 하나 더 낳았습니다. 녹십자도 자식 하나 낳았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면서 좀 가자고요. 좋아요. 방향성이 없는 시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좀 반짝거릴 수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를 뽑으셨고 그 가운데 콕 집어서 녹십자 얘기를 쫙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네. 뭐 당장 내일부터 막 주가가 막 50만 원에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격 물어보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이거 앞으로 성장성만 좋다고 하면 또 좀 너무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가격 범위를 때는 좀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충분히 떨어질 때마다 10주씩, 20주씩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100주씩 이렇게 모아가시면 가을쯤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을 때가 한 여름 정도에 백신 많이 맞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때쯤이면 5자 앞에 5자 이상의 숫자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 끌리는데 녹십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하고의 이 싸움, 시간하고의 이 친근함 이게 부족하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의 아버지가 이제 녹십자 얘기해서 내일 샀어. 왜 안 오르지? 이틀 갔는데 50만 원 간다며 지금 왜 이틀 예를 들면 이틀 빠져. 이렇게 우리 시간하고의 그 친해지는 법을 모르거든요. 답답한 것 때문에. 근데 그 트렌드를 이제 추세를 보고 전략적으로 녹십자가 한 60만 원 가도 시가총액 6조 정도밖에 안 돼요. 6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투자의 그 실마리거든요. 한상혁 과장님 지금 뭐 다들 바이오 죽겠다고 하는데 녹십자를 강력하게 외쳐 이분이 얘기한 근거가 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포트 공부 더 해보시고요.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디 백신을 받았고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전체 매출의 개파는 어떠냐 들으시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직접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찾아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천천히 분할해서 사도 늦지 않다. 않습니다. 네. 주식이 날 버리고 안 간다니까요. 녹십자가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부터 10% 올라가지고 한 열흘 동안 상 한 5번 가고 기회를 안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녹십자. 네. 공부. 저도 아주 끌리는데요. 해볼랍니다. 끝나고 저도 녹십자 관련된 자료들을 쭉 한번 시총을 얘기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주가가 얼마 간다는 것보다 시총이 지금 얼마인데 밸류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덩어리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바이오 녹십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